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 과제 가운데 공생 발전을 위한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아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을 내실화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교육비 부담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점차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바로 지금 정부와 학교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교육희망 사다리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희망 사다리는 얼마나 튼튼한지 또 보수할 곳은 없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 토론자와 SNS를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 연구지원센터 김홍원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과교실 연구지원센터 소장 겸 방과학교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자기가 수업을 받는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과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 및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학교는 교육 희망 사다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일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김선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신창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선래입니다. 교육희망 사다리 사업은 제가 몸담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과 많이 관계되어 있고 국가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알지만 교육복지면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희망 사다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니까 오늘 이 공간이 정말 꽉 찬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저희 두 분 토론 함께하고 계시죠? 패친 여러분 댓글로 대답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트위터에서도 두 분 토론 함께하고 계시죠? 무한 RT 부탁드립니다. 트윗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는 교육희망 사다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두 분의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김홍원 소장님. 예,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나 계층 또는 자신의 재능이나 꿈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희망 사다리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하거나 자신의 꿈과 재능을 실현하게 하는 경로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는 사례나 말을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능력이나 현재의 가정적 여건에 의해 자녀의 현재 성취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취도 많은 영향을 받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오늘날 이런 말들은 점차 듣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이 현재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면 구성원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병든 사회가 됩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때로는 사회가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희망 사다리 정책은 어려운 처지의 학생, 가정에게 매우 필요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도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엔 이른바 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현상이 가난의 대물림을 이젠 더 이상 교육으로 승화시키기에는 힘들다는 반증일까요? 김선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교육을 출발부터 어렵게 하여 자녀들의 사회적 이동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잠재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그 잠재력과 능력을 꽃피우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에게도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들이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공헌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큰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계획 실시하고 있는 교육 희망 사다리 사업은 이들에게도 희망과 기회를 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취지에서도 꼭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쪼록 교육 희망 사다리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교육 희망 사다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학교 부적응 및 그 위기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그 방과후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 그 49만 명의 그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간 그 36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수강권을 가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요, 그 방과후 학교의 일환으로 전체 90%의 초등학교에서 그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 12만 4천 명의 그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방과후부터 부모가 귀가하는 오후 5시나 6시까지 그 특기적성, 숙제지도, 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약 70%의 학생들이 그 무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로 이제 저학년 학생들을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저학년 학생들 돌봐주는 온종일 돌봄 교실이 약 1000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온종일 돌봄 교실을 2,0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을 위한 그 상담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단위 학교에서는 위 클래스 한 2,53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그 위센터 1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곳에서 약 그 3,000여 명의 상담 교사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그 학업, 생활지도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점점 증가하는 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특별학급,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다솜 학교가 그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는 방과후 학교가 있고요. 또 학교 부적응이나 위기 학생들에게는 위 프로젝트, 또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는 다솜 학교가 있는 거군요. 네. 김선혜 선생님, 이 돌봄 교실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이렇게 호흡하시다 보면 하루가 정말 짧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소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도입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이제 어려운 상황을 모두에게 공지하며 도와주는 형식의 낙인 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등 돌봄 교실을 살펴보면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뒤에 따로 하고요. 그 이제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가족의 경제적 활동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히 한참 뛰어놀아야 할 시기인 초등학교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 운동장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 점과
담임 선생님과의 연계로 학생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을 더 세세하게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학부모님들을 대변하여 학부모 상담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초등 돌봄 교실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이번 주 주간 활동표를 갖고 네. 오셨다면서요. 좀 보면서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지도 교사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주제하고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처럼 그 아이들을 이제 표정을 살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학생들이 이제 기자하고 간식 도우미를 하고 학교에 갔다 오면 일단 이제 저희 양치하고 밥 먹고 오기 때문에 양치를 필수로 하고 손 씻고 그리고 이제 알림장을 제출해서 이제 숙제를 체크하고 숙제를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해야 되는 학습 학습 분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를 하고 나서 이게 끝나면 이제 자유 활동을 합니다.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그렇게 자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3시가 좀 지나면 이제 관식 활동이 들어가는데 이제 요일별로 이번 주는 이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또 치킨하고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이제 국악도 들어가는데 이번 주는 이제 생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연극 활동도 하고 과학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장에서 자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까지 있는 아이들은 이제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1차 학교 지도를 5시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 운영에 남는 아이들은 이제 석식을, 저희가 이제 영양을 골고루 생각해서, 정말 조미료도 넣지 않고,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석식도 준비해서 같이 먹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아침부터 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은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자유활동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꿰뚫고 계실 것 같아요. 다 자식 같고 예쁘시죠? 선생님,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두고 계세요? 저는 일남일녀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자녀 교육과 아이들 교육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그러게 아무래도 그 자녀가 아무래도 그런 감성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녀들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중이 제 머리는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취약계층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선생님? 먼저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 학습 결손을 누적시키고, 이것이 그 추후, 학력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교육 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건전한 정서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됩니다.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자아 개념이나 자신감, 학습 동기가 낮고 그 좌절 등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서상의 어려움은 학력과 추후 사회성 발달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회 정서를 돕는 프로그램하고 사회 체제를 좀 많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자율수강권 프로그램과 그 돌봄 교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야 됩니다. 그 돌봄 교실의 경우 자녀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이제 대단히 많은데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그 학생 수는 그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맞춤형 교육 서비스는 그 개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정확히 확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급자 인식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여건과 처지가 다른 개개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에서는 그 유관 부처가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그 지역 수준에서는 교육청이나 가정, 지자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과거에는 그 공적인 부분의 역량이 이제 그 커서 공적인 부분이 그 역할을 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부분의 역량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 공적인 부문과 그 민간 부분이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이제 돌봄 교실의 경우는 학생들 반별 과제가 다르고 방과 후 학교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이제 요일과 시간이 다 다르고 그리고 등하교 및 간식 지도가 학생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혼합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지도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돌봄 교실에서는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몇몇 학생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여 보조교사를 반드시 둘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돌봄 교실 이용 학생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맞벌이 가정의 부모님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침 돌봄과 야간 돌봄의 정책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정책인데 이제 인원이 적을 경우 한두 명일 경우나 뭐 두세 명일 경우 예산이 심히 낭비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후 돌봄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이에 대한 지역 사회와의 그런 연계 협력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돌봄 교실 선생님들이 예, 이제 나름대로 그 자격을 갖고 학교 공채로 들어오지만 사후 직무 연수나 부수 교육 등이 너무 전무해요. 그래서 이제 자칫 외부와 경쟁했을 때 뒤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변화가 빠른 교육에 대응하기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교사 교육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저희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돌봄 교실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합당한 국가 자격증 제도 또한 속히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예. 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 돌봄 교실 수와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겠고요. 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이 돌봄 교사분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무엇보다도 힘을 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그 가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창의성이나 인성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매우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반 학생들처럼 어디 여행이나 체험활동, 연주회, 뭐 박물관 이런 데를 가기도 어렵고 방과 후에 체육음악, 미술과 같은 그 사교육을 받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 좀 갈 곳이 없어서 그 비행에 빠지기 쉽고 문제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그 도덕성이나 미적 감수성, 건강한 신체, 창의성 등을 갖춘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좀 자라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그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학생 오케스트라 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 올해 65개의 교회에서 내년에는 150개 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체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토요 체험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을 공모할 예정인데 100개소에서 약 12만 명의 학생들이 그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 휴업일에는 그 내년부터 이제 토요 휴업일이 학교에 재량대로 실시되게 되는데요. 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그 토요 스포츠 강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체육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300여 명이 이제 강사를 배치했는데 내년에는 한 2,000여 명으로 네. 그 증가시켜서 그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도 건전한 그 체육 활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 또 취약계층을 위한 그 교육 기부 활동이 점차 이제 활성화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부 시 취약계층 및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기부 활동 몇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창의재단에서는 그
대학생 과학 나눔 봉사단을 운영해서 그 도서 벽지 지역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서 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제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자동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소장님 정말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텐데 말이죠. 예. 그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겠죠, 선생님? 네. 네. 예, 그러게. 저희 그 돌봄 교실에서도 동행 프로젝트 사업인 대학생 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예, 그에 따른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지원을 통해 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뭐 미술, 축구, 컴퓨터 그 뭐 등의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강좌에서 두 강좌까지 꾸준히 지원을 받아 참여하고 있고요. 예, 저희 학교가 자원학교였을 때에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이 돌봄 교실 수요자인 관계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돌봄 교실 대상 전체 학생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체험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는 저희가 복지학교로 선정되어 그 교육사회복지 전문가와의 연계로 어려운 가정의 영화와 외식, 놀이동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또래에 적응이 안 되는 정서, 사회, 학습적인 면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검사하고 치료하는 부분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 돌봄 교실의 경우는 이제 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문화재단에서 연계하여 이제 5년째 무용 또는 연극 강사 지원을 받아 주 1회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네. 너무 좋아해요. 반응이 어때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 예, 그 시간을 많이 기대하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전체 학급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원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네. 할 수 있는 네. 제한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참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교육 희망 사다리, 우리나라만의 숙제는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예, 네. 몇 개 나라의 좀 사례로 사례를 예를 들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가정이 그 맞벌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생후 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부모가 직장에서 귀가할 때까지 이제 그 자녀를 돌보는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비용을 많이 내고 개인은 이제 저렴한 비용을 내는데요. 그 저소득층은 그 비용을 내지 않거나 아주 비용을 내더라도 이제 아주 적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는 이제 네, 이번엔 독일의 사례요. 과거에는 그 방과 후 지역사회에 있는 그 호르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애들의 그 방과 활동을 돌봐주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온종일 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 방과 활동을 하는 장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 학교는 보통 이제 1시가 되면 수업이 다 마감이 되는데요. 네. 이 온종일 학교에서는 오후 4시까지 이제 학생들을 해서 뭐 숙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그 애들을 케어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민자 가정들의 이 학업 성취나 그 정서 발달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들은 모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거의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소득층이 이렇게 네. 밀집해 있는 그 지역은 이제 사회도시라고 이렇게 그 좀 지정을 해서 네. 그 학교 교육 환경이나 수업 방법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그 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의 그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 콤넷이라고 하는 그 능력 개발 네트워크를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그 취약계층 학생들이 진로나 진학 정보와 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도 이제 그 에듀케이션 액션 존이라고 해서 EAZ에서 그 취약 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 취약 지역의 그 학교를 네. 그 교육 환경이나 교육을 개선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고요. 그다음 네. 미국에서는 이제 NCLB법에서 그 No Child Left Behind에서
그 기초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아무도 없게 하는 그런 네.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법을 제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대개 취약계층이나 취약 지역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으로 제정해서 학교에 이제 의무를 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가 소정의 목표를 잘 달성하지 못했을 네.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학교를 폐쇄하는 그런 이제 정책까지도 네. 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제성에 대한 반발은 없었을까요? 그 얘기 뭐 학교에서. 일부분 좀 반발은 있긴 있었는데요. 전체 국민들이 어쨌든 이것이 그 기초 학력이 미달되면 걔가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불행하게 되기 필요하다라는 때문에 합의가 있으니까요. 합의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뭐 일본의 사례를 좀 돌아보셨다고요? 네. 그러게 이제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사회적 환경과 변화 측면에서도 유사한 그 일본의 이제 신엔젤 플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 현상이 보육 문제와 깊이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소자녀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자 이제 1999년부터 소자녀화 원인을 결혼 간의 변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취업과 자녀 양육의 그런 이제 증가로 인식하고서 자녀를 안심하게 이제 보내려고 그 보육 서비스의 충실화를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무 형태에 따른 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개원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연장 보육, 그리고 이제 휴일 보육,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이제 회복기에 있는 영유아의 보육, 그리고 이제 방과 후 아동 보육의 증설 및 정비 등에 이제 역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보육 측면에서 양적인 지원 못지않게 보육 환경 변화에 따른 질적인 변화와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고 봅니다. 네, 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장님부터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그 건전한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또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가정적,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그 꿈의 실현이 제한받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건전한 사회는 공생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그 교육 희망 사다리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꿈과 의지만 있으면 그 꿈을 실현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다리가 사다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개 학생의 연령대별로 그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필요한 교육을 어떻게 잘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교육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희망 사다리는 관련되는 상하, 좌우 기관 및 단체들 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높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육은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교육 희망 사다리의 성격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실 때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혜 선생님 간략하게 네.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 이제 전국의 초등 돌봄 교실이 지자체의 잘 운영의 지역별 편차와 학교장 재량 등의 이제 탄력적 운영으로 인하여 아직도 운영 시간 및 예상 지원 등이 다르므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격차 또한 달라 돌봄 교실에 대한 혼선이 많으므로 그런 기본적인 틀은 꼭 국가에서 통일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과 후 교실, 에듀케어 교실, 보육 교실, 현재 돌봄 교실 등의 이제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명칭이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지도 및 상담, 그리고 이제 학습 보충 지도 등의 성격 또한 강하기 때문에 자칫 교육적인 측면을 관가한 것으로 인지도가 낮을 수 있으니까 현 돌봄 교실의 명칭은 뭐 초등 보육 교실이라든가 그런 뭐 명칭을 공모받아 취지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도 돌봄 교실 대상과 학부모님께 실질적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희망 사다리가 되길 바라고 이에 정부도 지속적으로 돌봄 교실과 복지면의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고 하셨기에
국민들 또한 정부를 믿고 맡기시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의 기둥인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초등 돌봄교실 예쁜 말썽꾸러기들과 그 든든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 된 우리 돌봄 선생님들과 열악하지만 오늘 이 자리 이제 열악하지만 열정으로 하나 묻힌 우리 돌봄 선생님들과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교육희망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제재윤님께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공부방이 있는데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정원도 너무 적고 시설도 많지 않아서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우리 시대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겠군요. 트위터,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보내드린 두 분 토론,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